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208화 시건유방입니다. 모실시 수건건 장망유 방방이 되겠습니다. 건은 머리를 묶는 천을 말합니다. 성인이 되면 상투를 턴 후 관을 쓰게 됩니다. 시건은 시직건절을 줄임말이기도 한데요. 이 건절이라는 것은 수건과 빗을 말하죠. 그러니까 수건과 빗을 잡고 시중을 든다는 뜻인데, 이는 지압의 머리를 빗으로 빗고 건으로 상투를 묶어주는 부일의 모습을 그린 사자가 되겠습니다. 시집 건절은 처가 되었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혼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유는 시야를 가리는 가로막을 말하는데, 유방은 바로 집안 여인들이 기거하는 규방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는 막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와 막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는 주위를 가리는 휘장을 말하고, 이 막은 위에서 덮는 포장을 말합니다. 이 유방의 주인은 정실 부인인 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건유방을 번역하면은 처는 지압의 의관을 정지하고 규방을 다스린다가 되겠습니다. 유교 사이에서 부녀자의 일은 이 집안 가산일에 힘쓰고 지압일을 섬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는 척과 달리 고유의 역할이 있었으며 첩은 처의 역할을 맡지 못하도록 엄격히 유교사에서는 규제하였습니다. 첩어 적방 시건유방은 척과 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실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사람인과 절사자의 합자입니다. 사람이란 사람을 그린 상형 문자로서 한자의 구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형이기도 합니다. 갑골자형은 이 늘어뜨린 팔과 굽은 허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 일을 하고 있거나 걸어가고 있는 자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는 사람, 인간, 남자, 백성, 신체, 일하는 사람, 인재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절사자는 관청시로도 불리우는데 원래 의미가 관청이었습니다. 건문자형을 보면은 이 발짓자 아래에 손을 그린 이 또자가 있습니다. 혹은 규칙, 규율의 속뜻이 있는 마디촌이 그려져 있기도 한데요. 자형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높은 일을 발치 아래에서 손으로 떠받드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형은 높은 일을 떠받드는 사람 혹은 높은 이가 있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발짓자는 사람들의 걸음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여, 마디초는 법도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법을 집행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관청, 관아 또는 높은 이를 곁에서 모시는 이 사람 또는 아전의 의미로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후 불교가 동북아시아에 전파되면서 이 자는 부처님을 모시는 장소인 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관청시의 의미 중에는 높은 이를 모시는 사람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행이 관청, 사찰 등 장소의 의미로 널리 사용하게 되면서 소전에서는 변에 이 사람인을 넣어 높은 일을 떠받드는 사람이란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이 모실시가 되겠습니다. 모실시는 높은 분을 시중드는 사람을 의미하여 신하 또는 시중드는 사람의 뜻이 있으며, 또 이 사람의 행위, 즉 모시다, 시중들다, 따르다, 수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의미는 맞다, 양육하다, 진언하다 등으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 가질지도 관청시에서 사실 분화된 자양입니다. 이 자는 처음 관청의 권위를 나타낸 자양이었는데요. 근문을 보면은 이 관청시 이 아래에 명령을 뜻하는 입구자가 있습니다. 관청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소전에서는 이 입구자가 구속력을 뜻하는 이 손숫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관청의 이 힘, 능력, 이 억압력 등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미는 법을 집행하다, 엄수하다, 유지하다 였으나 점차 지니다, 잡다, 손에 쥐다는 로 그 의미가 바뀌어진 것이 이 가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수건건입니다. 수건건은 제가 197화 탐도관시에서 상세한 설명이 한번 있었던 자양입니다. 수건건은 한 폭의 이 천을 이 막대 또는 이 사람 앞에 늘어뜨린 것을 나타내는 자양입니다. 이 짝대기로 보기도 하고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원래 이 의미는 뭔가를 닦는 천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각골 자양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내려온 형태입니다. 수건건의 의미는 수건, 피륙, 두건, 덮다, 가리다 등 이 수건이나 보자기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건건이 이 앞에 두르는 천이라는 의미가 거면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면서 이를 명확하게 나타낸 자양이 저자시가 되겠습니다. 저자시는 작업을 할 때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이 앞가리개 천을 의미했지만 점차 이 앞가리개 천을 착용한 장사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양은 한나라에 이르러 상인, 장사하다 또는 이 장사하는 장소인 시장 등을 가리키는 대표자양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 시장이나 장사를 의미하던 자양은 수건건에서 나온 이 저자시가 아니라 이 재단에 올린 물건을 나열한 이 어조사 해자를 구성자로 한 자였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발짓자가 있고 아래에 여러 갈래의 선이 있습니다. 이 자는 여러 갈래에서 온 발길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건문자형은 이 발짓자 아래에 이 어조사 해가 있는 형태입니다. 어조사 해가 들어간 이 저자시는 소전과 예서 이후에도 장사, 시장 등을 의미하는 자형으로 활용이 되었으나 점차 수건관에서 파생된 이 저자시와의 경쟁에서 밀려 한나라 때 이르러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자시의 오늘날 의미는 저자, 거리, 시장, 장사, 거래, 번화한 곳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장망유입니다. 이 자는 수건근과 세추자 합자입니다. 수건근은 한 폭의 천을 막대에 늘어뜨린 것을 그린 형태이며 물기를 닦는 수건 또는 무언가를 덮는 보자기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추는 높을 채로도 불리우는데요. 각골자를 보면은 새를 그린 상향문자입니다. 이 자는 세조자와도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세조는 학과 같이 이 다리가 길고 날개가 큰 새를 뜻하며 세추는 다리가 짧은 비교적 작은 참새, 비둘기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같은 새의 종이라도 세조와 세추를 혼용하여 표기하기도 합니다. 세추는 주로 이 뻐꾸기, 산비둘기와 같이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높이 난다 하여 높을 채로도 불리우고요. 세추를 구성체로 하여 표시되는 대표적인 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새작은 이 작은 새라 하여 세추의 이 머리 부분에 작은 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숙공이죠. 숙공은 보통 꼬리깃이 인상적인데요. 그래서 이 꽁족자는 이 세추 머리 부분에 이 기숫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선회하면서 먹잇감을 살피는 특징적인 새입니다. 그래서 변에 이 두루주가 들어간 독수리 조는 하늘을 주유하는 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매는 석기시대부터 인간의 사냥을 위해 길들이던 새입니다. 그래서 자영은 사람이 부리는 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응자의 소전자영은 이 나무조각장, 사람인, 그리고 새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조각은 횟대를 의미하며 현대의 서체로 오면서 지범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자는 매 사냥을 담당했던 이 해동청 또는 사냥용 송골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매 사냥은 신석기 전후 기원전 약 3000에서 2000년 사이 몽골 평원에서 시작된 사냥술 중의 하나입니다. 이후 매 사냥은 인도와 페르시아 등지로 전파되었다고 추정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고려벽화에도 매 사냥이 나오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매 사냥 기록이 남아있으며 백제인들이 일본에 매 사냥을 전해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매 사냥은 이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시 때 특히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응할 응자 또 사실은 매가 주인의 부름에 응하다는 의미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새주자 옆에 이 팔을 쳐든 사람이 있는 형태입니다. 소전자형은 이 매응자 아래에 마음심이 있어서 이 새 매가 마음으로 이 순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장막류는 덥다는 이 수건건과 새추의 합자가인데요. 이는 새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이 천을 덮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냥용 매는 평상시에는 눈가리개를 하고 다니게 되는데 그 목적은 새가 사냥을 하지 않을 때 보둥거리지 않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양의 처음 의미는 보지 못하게 하다 또는 눈 가리는 천을 의미했지만 이후 방주위를 둘러 시선을 차단하는 이 장막을 의미하게 된 것이 이 장막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유의 의미는 장막, 가리다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림인데요. 조선 후기 화가 김익주의 응수도, 즉 매사냥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는 방방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지포자와 모방자의 합자입니다. 지포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 기둥에 걸쳐진 이 외다지 문입니다. 옛날 문들은 대부분 미다지가 아닌 여다지 구조였습니다. 양여다지 문은 이 대문이나 큰 방에 설치되었으며 외다지 문은 주로 이 격방과 같은 작은 방에 설치되었습니다. 보통 이 지게호로도 불리우는데요. 지게란 말은 지다란 말에서 우리 고유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 문이 기둥에 걸쳐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지게문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 고리나 이 막대로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게문을 지지하는 걸 이 지게막대라고 그러죠. 이 호의 원래 의미는 이 방으로 들어가는 이 문, 출입구였으나 점차 그 방 자체 또는 그 집 자체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또한 이 지게의 의미도 있어서 막다, 지키다는 뜻도 있는 것이 이 지포, 지게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문이나 큰 방에 들어가는 문은 양여다지 문으로 문문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방자는 동물의 힘으로 이 논밭을 가는 쟁개의 방향을 트는 이 손잡이, 즉 양주머리를 구체적으로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이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방향을 잡자는 뜻을 의미했지만은 오행사상에 들어선 이후에는 동서남북 4개 방위를 가리키게 되면서 방이 이 4곳, 네모난 공간 등을 뜻하게 됩니다. 이 방방자는 방에 들어가는 이 지게문을 그린 이 지포자, 그리고 이 네모난 공간을 뜻하는 이 모방자의 합자이므로 바로 네모난 방을 가리키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방자나 지포자 모두 그 자체적으로 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형이었으나
다른 뜻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망자는 이 방만을 전용으로 나타내기 위해 소전에서 만든 자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게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이라 하여서 안방은 아니고 격방, 뒷방의 의미가 강하고 주로 여인들이 기거하는 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방방자의 의미는 방, 격방, 규방, 침실 등이며 거기서 기거하는 이 여인들, 아내, 처첩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 네모난 방 하나로 구성된 가옥도 의미해서 보통 사당이란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시건유방, 즉 천은 지압의 의관을 정지하고 규방을 다스린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학 명륜편에 보면은 부녀자의 도리로 삼종지도를 언급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왈, 부인 보고 있냐, 아녀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니, 시고 무 전제지, 이것은 옳게 가도록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라. 유 삼종지도, 세 가지 따라야 할 도리가 있으니 제가정부, 적인정부, 부사종자. 집에서는 아비를 따르고 출가에서는 지아비를 따르고 지아비가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니. 무소감 자수야, 감히 스스로 행하는 바가 없다. 여인을 두고 한 말이죠. 이 문장에서 인은 이 집안 남자를 의미하고요. 적인이라고 하면 시집가다는 뜻입니다. 삼종지도는 이 평생 남성에게 순종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여성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종속체로 인식한 유교적 남존여비 사상을 잘 보여주는 일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녀가 성이 아닌 적성과 노력에 따라 지위와 직업이 결정되는 오늘날의 사고관에 비춰볼 때 삼종지도는 매우 불합리한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아직은 획일적 남녀평등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 차이와 성적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에 따라 여성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남녀가 공평하게 경쟁해야 되는 분야도 따로 존재합니다. 일부 직업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여성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현대사에 있기도 합니다. 아직은 저희 세대는 올바른 남녀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